아니야. 여기서 앉으면 돼. 왔어.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저희 두 번째 게스트 리미를 소개합니다. 현재 매장에서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고 있는 홍만이 형입니다. 홍만이가 뭐예요, 진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명해지고 싶은 규림입니다. 유명해지고 싶다고? 네. 얼마나? 길거리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볼 만큼 유명해지고 싶어요. 지금부터 제가 잘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매일같이 매장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카메라도 있고 조명도 있고 있는 이런 곳에 와보니까 좀 화면빨 좀 받는 것 같아? 네,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 사실은 내가 어저께 밤에 야식을 먹고 잤어. 어쩐지 얼굴이 넓적하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촬영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소원이가 첫 촬영을 했었거든? 소원이가 뭐 전수해준 깨알 팁 같은 거 있어? 사투리 많이 쓰지 말고 잘하라고 응원해줬어요. 정작 소원이는 사투리 엄청 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규림이의 궁금했었던 거,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 제 친구 중에서 머리가 되게 초사이언처럼 뜨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운펌을 해준다고 그래서 다운펌을 해줬는데 사이드 쪽은 되게 잘 눌렸는데 백이랑 백사이드 쪽이 되게 눌린 데도 있고 안 눌린 데도 있고 울퉁불퉁하게 예쁘게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되게 당황스럽고 멘탈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친구한테 그걸 해주고 비싼 밥 얻어먹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줬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밥을 오히려 사줬다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네. 나도 이제 인턴 때 친한 친구가 이제 내가 또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브랜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나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높았던 거야. 그래서 나한테 다운펌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었거든. 그래서 나는 결국에 와서 해주게 됐는데 그 친구도 역시나 초사이언처럼 머리가 엄청 뜨는 친구였어. 기가 막히게 눌렀다고 생각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보니까 땜빵 생긴 것으로 막 벌어져 있고 막 꺾여 있고 그런 거야. 아마 그 친구가 소개팅이 있어서 날 찾아왔는데 일부러 그 친구한테 최악의 순간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한테는 최악의 날이었을지 몰라도 다시 생각해보니까 나한테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항상 큰 사건, 큰 실수 뒤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연출되더라고. 비록 규림이도 그 친구를 잘해주고 싶었는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하고 힘들었겠지만 뭐 공부해보자. 네. 이제 다시는 그런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다운펌을 잘 누를 수 있는 방법이랑 혹시 잘 안 눌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 두 가지 궁금한데 혹시 더 알려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오케이, 접수했어. 첫 번째는 다운펌을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잘 눌리지 않았을 때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잖아. 다운펌을 하거나 뭐 다른 것들 무언가를 하던 간에 본질을 일단 알고서 다가가는 게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이론하고 실기하고 같이 알려줘야 할 것 같아. 그래서 궁금증을 이렇게 해소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이론 나온다고 벌써부터 졸린 건 아니지? 좀 졸리긴 한데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 그럼 오늘 다운펌에 대한 이론하고 실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 출발! 다운펌의 정의에 대해서 네이버 오픈 사전에 검색을 해보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다운펌의 정의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다운펌이란 불필요한 모발의 볼륨을 다운시켜서 최상의 두상 형태로 만들어주는 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운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 다운펌, 두 번째 아이롱 다운펌이 있습니다. 약 다운펌의 큰 장점은 빠른 시술 시간과 엄청 꽉 머리를 누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두피에 직접적으로 약액을 도포하기 때문에 두피가 손상이 올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롱 다운펌의 큰 장점은 모발의 자연스러운 연결성, 그리고 두피에 약액을 직접 도포하지 않기 때문에 두피가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시술 시간이 길고 비용이 비싸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운펌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다운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운펌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부분에 볼륨을 최소화한다. 역으로 생각하면 불필요한 부분에 볼륨이 최소화되면 필요한 부분에 볼륨이
더 많이 살아나는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쉬운 손질, 세 번째로는 무리의 교정, 네 번째로는 예쁜 두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운펌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불필요한 볼륨이 어느 곳에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상을 체크합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이 튀어나왔는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모지를 체크해봅니다. 굵은 모발인지 얇은 모발인지 곱슬모인지 직모인지. 세 번째로는 그에 맞는 약액을 선정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약액을 잘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존의 머리와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면서 예쁘게 도포하면 우리는 완벽한 다운펌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 도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도포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도포. 말 그대로 직접 도포는 두피 쪽부터 모발 길이까지 직접적으로 다 도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숨죽이기 도포. 뿌리 근처까지만 가까이 도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뿌리만 도포는 두피 쪽만 도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반곱슬 머리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쓰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그런 모질에 적합한 도포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두피의 상태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민감한 두피에는 웬만하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 원하신다면 두피 보호제를 많이 바르고 숨죽이기 도포법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후두부 쪽 헹궈낼 때 정말 빠르고 잘 헹궈내야 돼요. 샴푸실에 오래 누워있게 되면 모발이 꺾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빠르게 헹궈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론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쉽게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습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펌 전 머리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머리 상태를 육안으로 체크합니다. 다음은 두상을 만져보면서 어느 부분이 더 튀어나왔는지 어느 부분이 들어갔는지 체크를 해줍니다. 뜨는 머리지만 부분적으로 질감도 다르고 뜨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 잘 체크해야 됩니다. 이제 도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섹션의 구렛나루 부분은 많이 뜨지 않아서 소량만 도포합니다. 구렛나루의 폭이 좁기 때문에 약액을 도포할 때 피부에 닿지 않도록 붓의 앞쪽 부분을 이용해서 예쁘게 터치해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섹션. 이 두 번째 섹션에서 볼 수 있듯이 관자놀이 쪽 부분에 모발이 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휜 부분을 교정을 하면서 도포를 해줍니다.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잘 보시게 되면 섹션을 나는 이 흰 부분, 두피가 많이 보이는 이 부분에 약액을 조금 두껍게 도포합니다. 도포하면서 어느 정도 미는 듯한 힘으로 도포를 해줍니다. 이 다운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영상을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압을 주면서 누르시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뿌리 쪽에 두껍게 도포해줘야지 잘 눌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나눠놓은 섹션까지 예쁘게 도포를 해줍니다. 섹션은 너무 두껍지 않은 상태에서 백사이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백사이드는 마스토이드 본까지 꾹 눌러 도포합니다. 옥시피탈본이나 마스토이드 본 같이 굴곡이 큰 뼈가 있는 부분은 다시 뜰 수가 있으니 무겁게 도포하거나 pH가 높은 제품을 사용하여서 적절하게 눌러줍니다. 중간중간 밑에 쪽 부분 빗질 해주면서 방향을 잡아주면서 눌러줍니다. 정해놓은 섹션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예쁘게 도포해줍니다. 자, 이 부분 마스토이드 본 있는 쪽입니다. 약액을 충분히 잘 도포하면서 꾹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 부분과 백 사이드 부분을 다 도포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반대편도 동일하게 진행해 줍니다. 자, 반대편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정말 중요한 백 부분인데요. 가장 많은 실수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굴곡이 많다 보니 스몰 섹션으로 꾹 눌러주면서 도포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섹션이 작아야지 잘 눌립니다. 확실하게 꾹꾹 눌러주면서 도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약을 붓에 묻힌 장면을 잠깐 멈췄는데요.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 약액을 묻히지 말고 끝쪽으로만 예쁘게 떠가지고 많은 양을 도포할 수 있도록 끝에만 모아서 약액을 퍼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에만 약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바르기도 쉽고 많은 양이 뿌리 쪽에 도포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액을 두피 쪽에 밀착해 주면서 잘 도포해 줍니다. 두상을 만져보면서 옥시피탈본이 어디 있는지 어디가 튀어나왔는지 확인을 합니다. 옥시피탈본까지만 도포하면 떠 보일 수 있으니 두세 섹션 정도 더 위로 연결해 줍니다. 연결 시에는 숨 죽이기 기법을 이용해서 두피 근처까지만 도포하여 블렌딩 해줍니다. 기존 도포법과 다르게 뿌리 근처까지만 도포해주면서 가볍게 도포하기 때문에 뿌리가 많이 눌리진 않습니다. 다음은 네이프 사이드 머리를 바르면서 연결해주는데 두상의 백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실루엣이 나오면 결과물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차 올라가면서 백 부분이 더 튀어나와 보이게 극대화돼 보이게 약을 도포해줍니다. 우리가 다운펌을 하면서 이렇게 세분화시키면서 약을 도포하는 것은 실수를 최소화하고 더 잘 눌릴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좀 더 노하우가 생기면 여러분들도 더 빠른 방법으로 도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줍니다. 이미 우리가 가운데 쪽을 도포했기 때문에 보면서 안 발린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 부분에 볼륨이 살아야 할 부분에 이상적으로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로 파지를 밀착해서 붙여줍니다. 떠오르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가끔은 중화띠를 이용해서 세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이드 부분만 누르는 다운펌일 경우에는 효과가 좋은데 이렇게 전체 다운펌일 경우에는 백 부분에 자국이 날 수가 있으니 유의해서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축두부 쪽에 뜨는 부분을 숨죽이기 기법으로 연결해 줍니다. 보통은 우리가 나눠놨던 섹션의 언더 부분만 꽉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뜨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한 단에서 두 단 정도 연결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아주 완벽한 다운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펌어하고 나면 옆쪽이 펌어로 인해 떠 보이는 현상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자주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끝쪽에는 컬감이 살아있고 뿌리 쪽에는 숨이 죽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펌어가 될 수 있습니다. 뜬 부분만 가볍게 숨죽이기 기법으로 뿌리 부분만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다운펌 약 도포하는 방법을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연습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과물입니다. 다운펌을 누르고 헹구고 나와서 가볍게 라인 커트만 하고 찍은 영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포했던 이 방법은 긴 머리 다운펌에 쓰였던 방법이에요. 짧은 머리는 더 바르기가 수월해서 일단 긴 머리 다운펌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아주 괜찮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은 짧은 머리에 다운펌 하고 나서 커트 후에 옆모습만 찍은 건데요. 짧은 머리도 이렇게 다운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어때? 좀 이해가 된 것 같아? 괜찮았어? 네, 이해됐어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약 바르고 누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공부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이론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머리로 이해하면 몸으로 익히는 것도 쉬워질 수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론은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되는 부분 같아.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더 있는데 다운펌을 누르면 왜 머리가 잘 안 마를까요? 나도 그거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했었거든.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인데 내 생각에는 첫 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펌어 약을 바르고 중화를 하는 프로세싱으로 펌어가 끝나잖아. 그러면 모발에 알칼리가 잔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모발에 알칼리가 잔류를 하게 되면 평소보다 물을 2배, 3배 더 많이 머금게 되거든. 그래서 평소에는 만약에 수분량이 100이었다면 뭐 200, 300으로 늘어나 있다 보니까 머리 말릴 때 이게 잘 안 말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머리가 초사이언처럼 이렇게 다 떠 있었을 때는 바람이 지나가는 통로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다운펌을 이렇게 꽉 누르고 나니까 드라이기를 쐈을 때 바람이 지나가는 통로가 없어져서 이게 잘 안 마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봐. 그거는 언제까지나 나의 개인적인 견해이니까 규림이가 공부해보고 혹시 알아내게 되면 나한테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나도 다시 한번 조사해볼게. 네, 저도 자료 조사해보고 같이 공유해봐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 궁금했었던 두 번째, 결과물이 좋지 않았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당황이란 걸 하게 되잖아. 그럴 때일수록 더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당황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시야가 좁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더 침착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 규림이 사례에 빗대어 보면은 눌린 부분도 있고 눌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렇다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섹션이 너무 커서 약액이 골고루 발리지 않았거나, 두 번째는 두상의 굴곡이 심해서 그 부분들이 안 눌리거나 떴거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해결책으로 내가 생각해보면 일단은 다시 한번 리터치를 하게 되는데 그 리터치할 부분에 섹션을 좁게 떠서 약액을 도포하거나 혹은 지금 쓰고 있는 약액보다 pH가 조금 더 높은 거를 사용하면서 눌러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다시 누르게 되는 거니까 방치 시간은 너무 길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 한 가지 깨알 팁을 공유하자면, 나의 사례에 빗대어 보면 과거에 나도 백 부분을 다운펌 하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옥시피탈본이나 마스토이드본 같이 굴곡이 심한 부분, 특히 머리가 짧을수록 잘 안 눌리더라고. 그래서 한 2번씩 한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게, 잘 눌리는 부분은 낮은 pH의 약액으로 누르고 잘 눌리지 않았던 부분들은 조금 pH의 강도가 높은 거를 선정해서 누르니까 잘 되더라고. 근데 이게 사람마다 모질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규림이가 할 때는 그걸 잘 파악하고 하는 거를 권장할게. 꿀팁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 제로인데 다시 친구 머리 예쁘게 해주고 싶어요. 일단은 그 친구한테 다시 예쁜 머리를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인식이 바뀌어서 근사한 밥 사줄 수 있게끔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연습하고 나도 좀 다운펌 좀 한번 해볼까 봐. 말 나온 김에 지금 해드릴까요? 사실은 다운펌 그냥 알레르기 있어갖고 못해. 알레르기 없으시잖아요. 무슨 아니야, 알레르기 소리예요? 있어.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생각해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를 까먹었는데, 일단 우리가 다운펌을 잘 눌렀잖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팀워크야. 갑자기 무슨 팀워크예요? 생뚱맞지? 왜 팀워크가 중요하냐면, 내가 이제 엄청 기가 막히게 잘 눌러놨다. 근데 그게 펌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샴푸실에서 잘못 헹구게 되면은 정말 이제 땜빵 생긴 거나 막 뒤집히는 현상이 일어나거든. 땜빵 생긴 것처럼 보이거나 뒤집히는 현상 때문에 머리가 오히려 잘 눌러놓고도 망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누르는 거 50, 규림이가 헹궈내는 게 50%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 100%의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규림이랑 일하면서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으니까 규림이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여태까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잘하고 있지. 여태까지 그런 사건들이 없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 맞아. 그러면은 규림이가 그 잘 헹궈내는 깨알 꿀팁을 영상 마지막에 넣을까봐. 제 꿀팁도 공유해드릴게요. 고마워.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또 진지 모드 나올 수도 있어. 항상 바쁘게 일하면서 밥도 못 먹고 있는데 곁에서 행복한 미소 잃지 않으면서 항상 바라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꼭 규림이가 좋은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유명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스승이 되도록 노력할게. 또 진지충 나오신 거예요? 항상 나는 너희들만 생각하면은 항상 눈물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항상 진지해지는 것 같아. 어쨌거나 다음에 또 나와줄 거지? 생각해볼게요. 우리 생각을 했는데 아까는 나온다며. 카메라 앞에 있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너무 잘했고 또 오늘 너무 예쁘게 나갔어. 고생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규림님이 이제 여러분들께 깨알 꿀팁을 공개하기로 해서 찍어본 영상입니다. 다운펌 헹구는 영상인데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운펌 할 때 팀워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림님이 어떻게 헹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지문을 이용해서 약액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밑쪽으로 손 지문을 이용해서 물과 함께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약액을 헹궈내면서 머리가 꺾이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주 능숙한 손놀림입니다. 역시 실수 없는 우리 규림님의 테크닉입니다. 다운펌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뒷부분이듯이 헹굴 때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뒷부분입니다. 잘못 헹궈내면서 머리를 놓게 되면 목 받침대에 걸려서 머리가 꺾이는 현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의 방향이 밑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항상 손으로 머리를 정리하면서 밑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깨알 꿀팁 영상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마워 규림아.